원래 소리라는 것은 단지 공기의 진동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 중립적인 현상을 붙잡아 나를 괴롭히는 소리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의 과정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은 실체를 만듭니다. 마음이 이것은 소음이다 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분별된 관념에 객관적 실체가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마치 진짜 칼처럼 이 소음이라는 관념이 외부에서 나에게 날아와 상처를 입힌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되돌아보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창밖의 공사 소리 자체가 아닙니다. 그 소리에 대해 내가 내린 판단, 내가 붙잡은 정해, 그리고 이 소리는 사라져야 한다는 나의 집착입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대상을 탓하지만 사실은 내가 소음이라고 분별하고 그 분별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찌르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별 작용과 그에 대한 집착이라는 내부 기제에서 발생합니다. 내가 나를 찌르고 있었다는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지식으로 내가 나를 찌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실제 소음 앞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머리로 안다고 해서 수십 년간 쌓아온 습관적인 분별 작용이 멈추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적 이해를 삶의 변화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 중에서도 윗바사나 관찰 명상은 이 분별 작용을 다루는데 특화된 수행법입니다. 윗바사나는 팔리어로 꿰뚫어 본다, 특별히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의 경험을 판단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법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자는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소음이나 음악으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과 같이 중립적으로 인식합니다. 소리, 들림. 이처럼 단순히 감각 현상 자체 들리는 것과 마음의 작용 분별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리에 대해 좋다, 싫다, 시끄럽다, 방해된다는 판단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소리는 영원하지 않고 들리는 순간 발생했다가 곧바로 사라집니다. 영원한 소음은 없습니다. 소리를 소음이라고 규정하는 마음의 작용 역시 영원한 실체가 아닙니다. 그저 소리가 들릴 때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윗바사나를 통해 분별된 개념 소음을 그것을 구성하는 순수한 감각 현상 소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소음이라는 이름과 관념이 해체되는 순간 거기에 집착하여 괴로워할 대상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수행의 목적은 내가 나를 찌르는 습관적인 분별 작용을 알아차리고 그 칼날을 내려놓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윗바사나는 지식적 이해를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진리무상, 고무아를 체화하게 합니다. 수행 전 소리 자동적인 분별 소음이야 자동적인 집착 괴로움. 수행 후 소리 의식적인 관찰 들림, 들림 분별 작용이 멈춤 평온. 이 지속적인 관찰과 체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외부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소멸 열반로 향하는 길입니다. 마음챙김 수행 윗바사나를 안정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몸의 자세를 바르게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의 자세는 마음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앉은 자세 좌선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마음챙김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의 원칙은 안정성, 편안함, 그리고 척추의 고듬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자신의 몸에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식 자세를 취할 경우 반드시 엉덩이 아래에 두꺼운 방석이나 쿠션 3cm, 15cm을 깔아주어 엉덩이가 무릎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 척추를 곧게 세우는데 필수적입니다. 좌식 자세가 불편하거나 무릎 관절이 좋지 않다면 의자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때는 발바닥이 땅에 완전히 닿도록 하고 등받이에 기대지 않으며 등과 의자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의 공간을 두어 척추를 스스로 곧게 세웁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선택합니다. 목적은 다리 통증 없이 오랫동안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과부자 가장 안정적 양쪽 발을 모두 반대편 허벅지 위에 올려놓는 자세. 숙련자에게 적합합니다. 반가부자 가장 일반적 한쪽 발만 반대편 허벅지 위에 올리고 다른 발은 아래로 내리는 자세. 평좌 가장 편한 양쪽 무릎을 접어 발을 앞으로 놓는 자세 책상다리.
무릎 아래에 쿠션을 받쳐서 무릎과 발목의 통증을 줄여줍니다. 몸의 중심축을 바로 세우는 단계입니다. 엉덩이 골반을 방석 위에 단단히 지지하고 척추를 위로 쭉 펴서 정수리가 하늘로 향한다는 느낌으로 세웁니다. 이때 허리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거나 등을 구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어깨에 들어간 힘을 완전히 빼고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립니다. 어깨를 한번 위로 으쓱했다가 크게 돌려 제자리에 놓으면 힘이 잘 빠집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배꼽 아래 단전 부위에 놓습니다.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고 양 엄지손가락 끝을 가볍게 맞댑니다. 무릎 위에 놓기 손등을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손바닥은 아래로 향하게 해도 무방합니다. 턱을 살짝 안으로 당겨 목 뒤를 곧게 펴줍니다. 눈은 완전히 감거나 혹은 정면 바닥 12m 앞에 한 지점에 고정하고 반쯤만 뜹니다. 시선에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놓아둡니다. 눈을 감는 것이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오르게 한다면 반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를 정립한 후 온몸의 힘을 한번 풀어줍니다. 특히 얼굴, 어깨, 배에 불필요하게 들어간 힘을 빼고 몸 전체가 고요하고 깨어있는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자세가 편안하게 잡히면 이제 이 자세를 통해 호흡을 관찰하는 초기 마음챙김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